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종교인 대표 그리고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염원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은 한민족이기에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합치게 되어 있고 또 반드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4조에 명시된 것처럼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무너진 휴전선의 철조망 앞에서 오늘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입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년 전 통일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연변대학을 방문했었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은 방천에 가서 러시아의 핫산역 그리고 동해와 북한의 낮은 선봉 지역을 바라보면서 벅찬 마음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었습니다. 통일은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감동적인 일이지만은 70년이 넘은 철조망을 치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며 자칫 서두르다 보면은 돌이키기 힘든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철조망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의 장벽까지 쉽게 없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만큼 통일에 대한 깊은 고찰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문제를 언급할 때 그동안 논의의 초점이 주로 통일 비용에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통일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GDP 기준으로 6배 가량의 경제적 격차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서독은 매년 GDP의 4~5%를 동독 재건에 투입을 했고 통독 이후 10년 동안 무려 우리 돈 3,00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그 좋던 서독의 경제는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남북 간의 경제력은 GDP 기준으로 현재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통일이 되면은 독일의 경우 서독 국민 대 동독 국민의 인구 비율은 4대1의 비율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국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인구 구조입니다. 통일의 계산서는 상상을 초월하게 클 것이고 실제로 준비 없는 통일은 통일 재원 측면에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 비용은 단지 일부분의 문제일 뿐이고 법과 제도, 문화 측면의 동질성 회복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지난 73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대 계획경제라는 가장 대립적인 체제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함께 살았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신 상황에서 남과 북은 같은 말을 쓴다는 공통점 외에 동질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려면 그 선행 작업으로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남북이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나서야 하며 이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마음을 연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고 넘어야 할 산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매우 험난한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통일의 냉엄한 현실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번영의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이자 민주주의 제도와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40배 이상에 이르고 있고 무역 총액은 북한은 65억 달러에 비하면은 우리 남한이 9천억 달러 정도로 남한이 138배나 더 높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이질성은 사회, 문화 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우는 탈북민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 적응을 가장 못한 이유로
말투, 생활 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달라서라는 이유가 74.7%를 넘어섰습니다. 통일로 가는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문화, 제도, 법률적 측면에서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시스템과 국민들의 정신문화까지 통째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작업이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준비 없는 통일 지상주의로는 위험 극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착 노력이 잘 이루어져서 평화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이 현재 남북 간의 대화를 위해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섣부른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에서 과속의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기본으로 하되 냉철한 현실 인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남북 간 접촉이 빈번한 이러한 만남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은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이런 신뢰가 싹트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얼마 전 평양 회담에서 북한의 리성근의 글의 문제의 발언도 굉장히 남북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이라는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 개발을 했고, 모든 협상에서 체제 보장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북핵 문제도 우리와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북에서 그리고 남에서 평화통일 문제를 적극 거론하는 것이 과연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도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무리 그 과정이 험난해도 통일은 해야 하고,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통일은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통일이 영토의 통일만이 아닌 민족 대화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남 갈등이 없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수, 진보 그리고 7대 종단이 참여하는 평화통일 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 시민회의의 첫 발걸음은 성공적인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는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 활동이 17개 시도 지역 활동을 넘어서 국민운동으로 확대되어서 통일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